네, 안녕하세요. 네. 내일 근로자의 날이죠. 오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신은미 세무사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세무사 과정에서는 제가 재무회계 과정을 맡고 있고요. 다른 데 뭐 공무원이나 감정평가사 이런 데도 강의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 강의한 지는 한 10년 정도 넘었고요. 그 이전에 제가 그 증권사를 좀 다녔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이고요. 회사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왜 세무사가 필요한지는 제가 그래도 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세무사 시험 한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이 다 녹록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겠지만 회사 생활 이후에 뭔가 좀 새로운 일을 하실 때는 세무사 괜찮아요. 그래서 해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제 소개는 요 정도만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재무회계 과목 소개를 좀 해볼게요.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1차, 2차 동의 같이 나오는 과목입니다. 1차에는 저희가 회계학 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요. 40문제 중에 24문제예요. 비중성으로 몇 %예요? 60%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60점이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중상으로는 원가 관리 회계가 더 높기는 해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게 회계학이죠.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회계학이 계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이에요, 학. 학문이에요, 학문. 이론적인 토대가 없으면 이거는 사상 누각입니다.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론 문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났어요. 혹시 올해 시험 문제 다운로드 받으실지 모르겠는데 24문제 중에서요. 계산 문제 말고 말 문제로 나오는 게 8, 9문제예요.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8, 9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말 문제를 조금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계산 문제는 풀어요. 근데 왜 푸는지를 몰라요. 뭘 배우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왜 모르나 봤더니 이론은 안 배워요. 뭐 이론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계산 문제 보고 이게 풀리면 내 건 줄 아시는데 그건 진짜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뭐가 일단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이해가 안 되면 2차는 못 가요. 그래서 1차는 어떻게 넘길 수는 있어요. 1차는 뭐 요령껏 해가지고 재정학이나 뭐 상법 이런 거 잘 보시면 통과는 됩니다.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가 붙어야지 세무사예요? 2차를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2차까지 가려면 기본적으로 1차를 1.5차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너무 예전에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그 한참 쉬울 때 소문이 잘못 났는지 조금 하면 1차는 된다더래요. 근데 그분들이 2차까지 살아남은 거는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로 조금 체계적으로 길게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합격하시면 좋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먹으셨으면 조금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물론 자꾸 과거에 대해서 죄송하긴 한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뭐 취업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응시자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 주변에서도 감정평가사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감정평가 공부하다가 세무사 또 하고 싶대요.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를 하겠다는 니즈가 너무 많아요. 이 뭐죠? 회계사는 안 해요. 감정평가사도 안 하고 관세사도 안 하는데 유일하게 세무사만 하겠대요. 뭐 이게 소문이 잘못 났는지 세무사가 떼돈 번다고 소문난 거는 잘못 난 거거든요. 떼돈은 아닌데 뭔가 시도해 보기가 되게 만만해 보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들어보면 그래서 뭔가 그런 응시자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반적으로 계산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냈어요. 올해 시험 문제 보시면 다 안 하시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주말반이긴 하지만 제가 이론 강의를 다 하긴 해야죠. 그죠? 그래서 재무회계는 물론 뭐 세법 이런 거는 잘하시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선택적으로 해도 되지만 재무회계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이제 기본 그 평일반처럼 내용을 최대한 좀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은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주말반이라고 뭐 스킵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과목마다 특징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가능하면 처음부터 좀 끝까지 나가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도 쓰긴 했는데 나이도 상향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주제가 우리가 1, 2, 3, 4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1, 2번까지만 해도 됐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1, 2번을 알아야 CD를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CD가 나와요. 그래서 자꾸 제가 겁을 드리는 건 아닌데 1, 2를 잘하면 결국 CD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1, 2까지만 해가지고 요거를 뭐 그냥 등한시하고 넘어가시면 뒷문제는 아예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중간쯤 읽다가 이탈하실 정도로 문제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난이도 상향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기준으로 명가량을 통해서 합격하기 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장점 얘기는 할게요. 저희가 세무사 시험은 1차, 2차에 특히 회계학은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1차 공부를 1.5차처럼 하시면 2차를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2차 때 하실 거는 그 고급 회계 정도예요.
그러니까 고급 회계 그래도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차 잘 하시고 그 좀 남는 시간에 고급 회계 조금 보태면 돼요. 그래서 재무 회계를 다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니까 지금 잘 들어놓으시면 그렇게만 살짝 보완하셔서 2차는 생각보다 무난해요. 그 시간에 이제 뭐 하셔야 되니까? 세무 회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회계학은 오히려 처음 공부할 때 꼼꼼하게 하신 분들이 더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너무 요령껏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지양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업은 스킵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주제가 이래요. 지금 주제가 있고 다음 주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주제 안 듣고 다음 주제 가고 이렇게 하면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순서대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정도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학습 방법을 또 동일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한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챕터를 따지면 한 24, 5챕터 그 정도 되는데 문제 몇 문제 나와요? 24문제요. 그럼 주제가 겹칠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주제가 겹치는 주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주제 두 문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쉽진 않아요. 그래서 주제를 다 들어보시고 물론 듣다가 도저히 안 되는 주제가 있어요. 현금 흐름표. 그래서 버려야 되는 주제, 뭐 리스 이런 건 토 나오긴 하는데 그런 주제를 스스로 걸러내야 되지 제가 먼저 걸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혹시 처음 오신 친구도 이래요. 선생님 뭘 안 해야 되냐요. 꺼지라고 제가 뭘 안 해야 돼. 네가 하다 보면 너한테 안 맞는 주제가 나오는 거지. 처음 공부할 때부터 스킵하시면 이건 안 돼요. 그냥 들어는 봐야 돼요. 기본 이론은 다 들어보시고 자연스럽게 본인한테 안 맞는 주제가 나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몇 개 포기하는 건 괜찮은데 처음부터 아예 배제하고 하시면 그거는 저는 완전 비추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전반적인 주제를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렵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쉬운 주제가 있어요. 그런 거를 크게 뭐 없이 편차 없이 쭉 들어보셔라. 그래서 기본 이론 듣다 보시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주제가 쉽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전 범위를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휘발성이 강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역사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A라는 토픽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 챕터는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같겠어요? 목적이 다른데. 그래서 금융자산 또 다르죠. 제가 환장하는 게 뭐냐면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화가 쌓여가지고 재고자산 잘했어요. 그럼 재고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막 금융을 가요. 말이 돼요? 주식 얘기할 때 왜 재고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이 어떨 것 같아요? 환장해요. 그래서 그 잘한 걸 갖고 다 울거먹으려고 하는데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휘발성이 강한 이유가 다 토픽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지금 무슨 자산 한다. 오늘은 금융이니까 앞에 건 좀 잊어버리시고 요건 요겁니다라고 해서 주제가 다 다르니까 뭐가 많겠어요. 잘 날아가요. 그러니까 주제가 확확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정리 노트라고 나눠드리거든요. 그걸 그냥 이제 페이지는 조금 그래도 되긴 하지만 요약된 거예요. 그걸 그냥 통독하듯이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뭐 아침은 좀 힘든가요? 저도 직장 생활 했으니까 아침이 얼마나 힘든 건 아는데 아니면 저녁이든지 그 PDF 요즘 다 드리거든요. 그럼 그거 이제 아이패드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아니면 핸드폰에다가 받으셔서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너무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토픽을 하다 보니까 휘발성이 강해서 회독수가 중요한 건 아실 겁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그 제한된 시간 내에 회독을 많이 하느냐가 싸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 많이 회독하면 이제 암기가 적절히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디테일을 좁혀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휘발성이 강하다는 걸 좀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얘기했죠. 1차 간의 편차가 별로 크지는 않다. 그래서 나름 장점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제는 많은데 그 주제가 1, 2차 공이 같이 보는 주제니까요. 처음 공부하실 때 전반적인 주제를 다 보셔라. 그리고 가능하면 편차 없이 공부하시고 그러다 보면 안 되는 주제는 몇 개 정도에 국한하셔야 되니까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들은 가능한 한 적게 가자. 이게 제 목표고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도 그래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일단 교재 먼저 말씀드릴게요. 교재가 이번에 개정은 아직 안 됐어요. 요 교재 그대로 써요. 작년 교재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개정이 거의 없습니다. 다행히도. 다행이라고 해야 되네요. 작년에 배우셨던 분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개정 사유가 없으면 교재는 똑같은 거 쓸 거니까요. 요거는 우리 교재 뭐 구입하시는 데 가보면 다 이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똑같은 교재 쓰시면 되고요. 없으시면은 요 판수 11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거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뷰 교재도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뭐 조금 재본 교재 나와 있거든요. 그거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나눠 드릴 거니까 얇은 교재예요. 이거보다 훨씬 압축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교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 수업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더 빠르게 하고 싶은데 근데 저희가 수업이 4시간이거든요. 근데 4시간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 있는 표정만 봐도 한 30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 힘들어요. 보는 제가. 그래서 50분에서 한 55분 정도 수업을 합니다. 내용상에서 그래도 완결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10분 정도 쉬는데 1교시, 2교시는 10분 정도 쉬는데요. 뒤로 가면 한 5분 정도 쉬어요. 그래서 제가 4시간 동안 나갈 주제가 있다 보니까 수업 시간이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겁니다. 휴식을 막 더 길게는 못 드리는 건 양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로 수업을 4시간 하다 보니까 4시간 들으면 주제 많이 배우시거든요. 그거를 언제 복습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토요일 날은 오전 오후 수업이 있고 일요일은 오전 수업밖에 없거든요. 그 오후에 이제 주무셔야죠. 그죠? 오후에 뭐 하셔야 돼요? 복습하셔야 돼요. 언제 복습하실 건데요? 그리고 평일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습이 가능하세요? 이 지하철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지하철 타고 도저히 복습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평일 저녁에는 선택 과목 정도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복습에 너무 과한 시간을 쏟겠다는 의지를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제가 제대로 못 쓰면 진 것 같은 기분 든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져요. 그래서 평일날 저녁에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요일날 그 오후 시간 있죠. 그거랑 저녁까지 해서 그때 지금 배운 걸 딱 복습하는 게 커리큘럼상으로는 좋아요. 그게 다 안 되면 이제 평일날 조금 틈내서 보시고 그리고 너무 힘드시면 선택 과목 그냥 귀로 하나 들어두세요. 그래서 귀라도 뚫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셔라. 그리고 중요한 건 예습은 하지 마세요. 예, 뭐 기대도 안 하는데 예습하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겨요? 이상한 걸 예습해 와요. 그래서 뭐지? 예, 그래서 과거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습할 시간도 없긴 하지만 가능한 한 예습은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테스트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매일 그 다음 주가 되면은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드려요. 그거를 드리면서 같이 풀어보면서 리마인드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나가는 거니까 혹시 복습이 좀 빨리 안 되더라도 다시 문제 풀어보시면 또 환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최대한 수업 시간을 다 들어서 회독수를 억지로라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시면 절대 그 회독수가 효율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평일날 일하시고 힘드신 건 알겠는데 마음 먹으셨으면 더 응시자가 많아지기 전에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 시간 중간중간마다 테스트도 하고 가능한 한 끝까지 한번 완강해 보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그냥 뭐 하시면 된다. 뭐 돈으로 그렇죠. 그냥 수강료 내시고 내 돈이다. 감가상각하시면서 그 시간 동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수업은 요 정도 진행할 겁니다. 궁금하신 거는 제가 항상 질문 받으니까요. 저를 좀 많이 활용하셔서 합격을 하세요. 주말 종합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오시라고 해도 절대 안 와요. 저는 감정평가사 강의하는데 거기는 질문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거기는 제가 편한가 봐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질문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질문하는 것이 되게 두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인원수가 적으면 그걸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답을 못하죠. 뭐 쌓인 게 뭐 100개, 200개씩 있으면 못하는데 저희한테 질문하는 거는 그래도 일주일에 몇 건의 제한적이기 때문에 답변은 다 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활용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좀 또 같은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똑같은 얘기지만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거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요. 요거 촬영 다 끝나고 나면 또 Q&A 받거든요. 그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원가 관리에게 공영무 세무사님으로 넘겨보겠습니다.